요즘 시대의 육개장의 맛은 대체로 비슷하게 느껴지기에 전통 방식으로 끓여낸 새빨간 육개장은 더욱 귀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육개장인데 한 번은 드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과 우리가 기대하는 대중적인 맛을 선보이는 육개장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 맛의 차이를 느껴보기 좋은 집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알려줘. 첫 번째, 두태기름을 쓴 육개장. 자, 반짝이 여러분, 금정구 남산동 새벽시장 인근에 제가 2년 전 소개했던 소머리 국밥집이 있습니다. 이젠 제법 알려진 곳입니다. 바로 보정 소머리 국밥입니다. 돼지국밥 가격이 한참 올라갈 때 반발심이 들어서 소머리 국밥을 찾아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블로그에 자세히 소개했던 집입니다. 소머리 국밥이 메인이지만 저는 이곳의 육개장도 아주 좋아합니다. 국밥집에서 김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 이곳의 농익은 깍두기와 겉절이 김치는 합격점을 주고도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한우 육개장이 등장하면 저는 얼른 깍두기를 흰밥 위에 올려서 먼저 맛을 봅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깍두기 스타일의 달달한 그런 깍두기가 아니고 이렇게 기포방울도 보이는 적절하게 발효된 깍두기라서 청량하면서도 단맛도 과하지 않아서 마음에 쏙 듭니다. 반짝이 여러분은 이곳의 한우 육개장을 보고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우선 유별나게 빨간 국물이 눈에 띄고 잘게 찢은 양지고기와 당면도 보입니다. 처음 이 육개장을 드시는 분들은 어라, 내가 알던 육개장의 맛과 좀 다르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물을 떠마시고 메뉴판을 보면 두태기름을 직접 만들어 전통 방식 그대로 끓인다는 설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계란을 넣고 풀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칼칼하면서도 묵직한 맛이 크게 다가오는 편이라 얼른 밥을 말아보기로 합니다. 계란을 풀면 나름의 구수한 맛을 만들어내지만 대신 계란이 빠지면 본질적인 맛이 더 잘 느껴지는 법입니다. 고사리, 토란, 대파와 함께 직접 정제한 두태기름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육개장의 맛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기대를 안고 퍼먹어보면 역시 기름지고 묵직한 맛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원하고 달짝한 맛은 덜합니다. 콩나물, 무 등 시원함을 담당하는 채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양지를 듬뿍 넣어주기에 전체적으로 두태기름의 독특한 감칠맛과 어우러져서 고기고기한 육개장이라는 생각을 들게 해줍니다. 육개장에서 토란의 맛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두태기름과 양지의 힘이 워낙 강렬해서 토란의 맛도 다른 육개장에 비해선 덜 나는 편입니다. 분명히 기름진 육개장이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전혀 니글니글하거나 느끼한 맛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칼칼한 맛 덕택에 그런가 싶지만 드시다 보면 업장에서 두태기름으로 직접 육개장을 끓이면 이런 맛이 난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정 소머리 국밥을 찾았습니다. 사실 신메뉴인 보양탕을 먹으러 온 건데 아쉽게도 다 팔리고 없어서 오랜만에 소머리 국밥으로 주문했습니다. 대표 메뉴답게 한우 암소 머릿고기가 한가득 들어있고 좋아하는 우설도 들어있습니다. 국물은 간이 안 되어 있기에 해초를 넣고 구워낸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사실 소금 간을 안 하고 그대로 먹은 적도 많지만 이날은 감칠맛을 좀 끌어올려서 먹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국물은 진국입니다. 우설을 간장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입에서 사라지는 식감을 느낄 수 있고 소 머릿고기는 쫀득하고 부드러우면서 한우의 진한 살맛도 느낄 수 있어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절이와의 합도 좋아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곳의 육수는 한우 사골, 갈비뼈 등을 넣고 푹 우려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밥을 말아 먹어도 일반적인 소머리 곰탕집보다 육수가 훨씬 풍부한 맛을 전달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육수의 색상이 뽀얗기에 분명 핏물 제거 등의 전처리도 아주 정성 들여 했을 거란 추측도 됩니다. 우리가 국밥집에서 기대하는 요소를 다 만족시키는 귀한 곳입니다. 이곳의 소머리 국밥을 여러 번 먹었었는데 이날은 도가니도 들어있어서 뭔가 횡재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저는 소머리 곰탕도 한참을 먹고 다녔었는데 여긴 육수의 진함도 충분히 좋지만 머릿고기 자체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기 때문에 씹는 맛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갈 때마다 만족하게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대중적인 육개장의 맛. 살짝 아쉬우니 특색 있는 육개장을 먼저 소개합니다. 가야동에 있는 풍성육개장인데 26년의 역사가 있고 나름의 매니아층을 거느린 곳입니다. 인기 메뉴는 버섯 육개장이라고 생각하고 좀 잘 드시는 분들은 칼국수 사리까지 추가해서 드시면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여긴 무, 양파, 다시마를 통으로 넣고 푹 끓여내기에 일반적인 육개장의 맛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깔끔하고
짭짤하고 칼칼하고 시원한 맛이 가장 부각되고 버섯의 향이 맴도는 어쩌면 양지버섯 매운탕 같은 맛입니다. 다음은 토국의 정가미가입니다. 비록 폐업을 했지만 소기름을 직접 내서 육개장을 끓였고 계란 활용도 아주 잘한 육개장이라 사라져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동래구청 뒤에 육삼정이란 식당의 육개장도 맛이 좋았는데 현재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집을 찾아 대연동의 남포 육개장을 가려다가 오랜만에 사직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벌써 4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금강만두입니다. 이름만 언급하면 가슴이 아픈 롯데 자이언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식당이기도 한데 충무김밥과 만둣국 세트가 푸짐하고 가성비가 좋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과거에 롯데 자이언츠 직원들과 기자들도 많이 찾았던 곳이라 그런지 각종 매스컴에도 나온 흔적들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강만두의 베스트 메뉴는 육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빙 로봇의 음악 소리와 함께 육개장이 도착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계란말이를 주는 곳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데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계란말이를 주는 것도 금강만두의 인기 비결이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호주산 양지를 넣고 끓인 육개장과 만둣국, 충무김밥 세트까지 나오면 인심이 좋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육개장에 먼저 손이 갑니다. 이거 토란이 많이 들었네. 푸짐하네. 국물을 한술 떠먹어보면 토라니 향이 한가득 담겨있지만 다른 채소들도 많이 넣어서 그런지 의외로 살짝 순한 느낌도 있습니다. 육개장엔 그야말로 건더기가 한가득이라 여기에 밥을 말면 넘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더기를 밥 위로 덜어서 먼저 따로 맛을 보고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들을 뭉근할 정도로 푹 끓여냈기에 국물에 그 맛과 향이 잘 녹아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육개장치고 좀 순한 느낌인가 싶다가도 먹으면 먹을수록 감칠맛과 채소에서 흘러나온 자연스러운 단맛도 잘 느껴지는 편이라 어쩌면 가장 대중적인 맛을 잘 구현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게다가 먹을수록 맛있는 빨간 소고기국밥을 먹는다는 기분도 듭니다. 만둣국도 맛을 보니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탕호가 만두집이기 때문에 만두를 시키는 분들도 많은데 맛을 보면 그렇게까지 특색이 있진 않고 나름의 육즙과 함께 준수한 맛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저는 충무김밥이 양도 넉넉하고 양념도 달고 맵고 짠 밸런스가 좋아 더 눈길이 갔습니다. 특히 오징어의 식감이 부드러워서 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육개장의 맛이 가장 마음에 들었지만 생각해보면 계란말이와 함께 음식이 전반적으로 다 수긍이 가는 맛이라 오랜 기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아온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서로 연관성이 없는 메뉴들을 골라서 먹을 수 있게 한 점도 금강만두의 큰 장점일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보정 소머리국밥의 한우 육개장과 맛을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맛을 찾아서 떠나볼까. 햇살 가득 머금은 숨은 맛집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푸른 바람처럼 가볍게 떠나자. 하지만 알려줌.